엄기원 교수님. 교수님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전에 이제 원전이 친환경적이다. 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연료를 떼고 하는 과정에서 매연이나 이런 거는 안 나오니까 친환경이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를 생각할 때 과연 이 원전이 원자력 발전이 친환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친환경은 네. 온실가스라든지 또는 미세먼지라든지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향후에 지금 또 사용 후 해결료를 처분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너무 땅덩어리 작고. 아직은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디 갖다 놓을 수도 없고. 네. 거기에서 만약에 방사능이 누출된다면 엄청난 환경이고 엄청난 피해를 갖고 올 수 있죠. 그거는 그죠? 지금, 그래서 지금은. 그런데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국민들한테 친환경 에너지다 이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이제 그까지는 사후에는 생각을 안 하고 이걸 떼는 데는 친환경이고 좋죠. 그런데 그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음식을 먹고 배출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근데 이거를 계속 물속에 이어놓고 저장할 수도 없고, 또 근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감소량은 물론 큰 폭으로 감소는 되지만, 그래도 이게 하나가 잘못되면 엄청난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네. 우선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환경성 측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온실가스라든지 미세먼지, 그다음에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라이프 사이클을 봤을 때 우라늄 채광에서부터 이제 폐로까지 하는 거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역시 환경성 측면에서는 탁월하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방사선 그러니까 사용 후 해결료 처리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방사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교수님, 네. 교수님이 친환경이라는 뜻은 알겠는데 네네. 일반 국민들이 들을 때는 예. 원자력이 엄청나게 좋은 거다 이래 생각하시면 네. 사후의 매몰 비용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 후 해결료 문제까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또 이것이 잘못됐을 때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이제 저 주장이고 교수님 입장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OECD에서 제가 또 하나 더 질문해야 되겠길래 조금 이따가 네. 교수님 네. 하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김용남 교수님. 저는 이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섬하고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전력을 남아도라도 팔 수도 없잖아요. 다른 나라에. 또 다른 나라에서 빌려올 수도 없어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우리나라 제가 60년 다 살아가면서 한 번도 원자력이든 뭐든 전력을 진짜 생산하자 이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게 가행성산돼 있다. 이 발전소를 너무 많이 지어서 이 낭비가 엄청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로는요, 물론 작아도 문제지만 너무 많아도 이거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자원의 낭비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지금 전력 애비율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또 우리나라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변화나 또는 앞으로 생길 여러 가지 스마트 기술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렇게 지어 놓으면 나중에는 이 비용을 고스란히 우리 후손들에게 오히려 더 물려줘야 되고 생각하는데 교수님 생각 어떻습니까? 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우리 수요 예측에 들락날락 하는 걸 말씀하시는 사실 과학자들이 아무리 수요 예측을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 경기가 발전할 수 있고 전기가 더 많이 쓸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인간이 미래를 보는 능력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스템도 거기에 변화에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데 미래에 가서 진짜 전기가 확실히 줄어들면은 이 갖고 있는 게 오히려 골칫덩어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탈핵이나 이런 거라 해서 모든 걸 다 없애겠다라는 게 아니고 향후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또 추이를 봐서 우리나라가 진짜 이 섬나라가 그대로 있다면 전력이 모자란다면 원자력 할 수도 있겠죠. 그때 가서. 지금은 이런 정책을 사용하지 맞다라는 데는
교수님 동의하시죠? 예, 저는 뭐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국가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지금 같은 그런 방향으로 지금 원전을 줄이고 가급적이면 줄이고 그렇다고 해가 공급의 안정성을 해치는 그런 어리석음은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을 건설하면은 이게 최대 수요가 있어가 그게 맞춰서 원전을 건설하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밤에 최소 전력에 원자력은 계속 가동이 돼야 되니까요. 거기 맞춰야 되거든요. 너무 적으면 원자력 가동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 전력을 오히려 올리려고 다시 말해 조금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과소비를 조장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어컨, 냉방도 모든 걸 전기로 쓰게 만들었습니다. 가스, 냉방 이런 게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산업체에서 공장에서 가열하는데 뭐 석유나 이런 연료를 하면 훨씬 더 경제적인데 고급 에너지가 전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전기로 쓰니까 뭐 포스코나 다른 포스코는 좀 덜합니다만은 철광성을 녹이는데도 전기로로 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전기를 많이 쓰는 형태로 다시 말씀드려 전기 요금이 낮으니까 그렇게 해서 또 거기에 맞춰서 공급을 딱 이제 자꾸 많이 건설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저는 공급이 많다고 뭐 이렇게 탓을 하기는 싫습니다만은 조금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우리는 이제는 이제 미래가 이제 기술도 발전하고 하니까 뭐 저는 그런 그 공급 과잉 염려보다는 하여튼 좀 전기가 얼마든지 상당히 수요가 예측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줄일 수 있는 기술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박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참고인들 대상으로 신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우리 권칠수 의원님 1분.